반갑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한 권 파인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수필 나희덕 선생님의 수필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수필집 간단하게 한번 중략을 넣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의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한 알을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네, 정말 좋은 글이죠. 나희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박사과정까지 마치시고 1989년도 중앙일보에 신천문예에 당선하시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에는 제48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많은 시뿐만 아니라 수필 그리고 그 외에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특히 본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글은 현재 중등, 고등 교과서뿐만 아니라 개인 논술 제시문에서도 자주 출시되는 굉장히 교훈 있고 성찰 있는 글입니다. 본 수필의 내용은 나희덕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집에 있었던 탱자나무, 그 탱자나무를 갖고 놀고 보면서 느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탱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무가 있고 탱자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귤과도 비슷하게 생긴 탐스러운 열매인데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는 탱자를 따는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혹은 탱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 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수필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대상으로 하며 탱자나무 가시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대상으로 소술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탱자나무의 가시는 인생을 보았을 때 시련과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 깨달음, 교훈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탱자나무 가시를 누구나 마음속에 탱자나무와 같은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또한 그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가시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아물고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성찰을 하고요. 성장을 하고 또 그에 준한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며 겸허하고 성숙하고 차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글이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즉 가시가 있다는 말이지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이 찔린 상처를 아물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세상 누구나 시련과 고통, 이 인생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 흔히 그런 말 있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걱정 누구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과 고통은 결국에 사람의 인생에서 필연적입니다.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없으면은 성장할 기회, 성찰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더 큰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험과 고통, 즉 가시에 찔린 고통은 빠르게 겪으면 겪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오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데 빠르게 겪으면 겪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번영한 국가라도 결국 쇠해짐이 오고요. 이거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 무엇이든 처음과 끝이 있는 것에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화무시비롱, 10일 이상 붉게 빛나는 꽃은 없다라는 거죠. 즉, 아무리 잘 될지언정, 아무리 성공할지언정,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웠을지언정, 거만하거나 남을 깔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닥쳤어도 결국 나에게는 예쁜 꽃이 필 거다라는 것을 겸허히 기다리고 노력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 집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기회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살면서 세 군데의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 군데의 학원 모두 퇴출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씩 다녔었거든요. 내가 퇴출을 당한 이유는 학원비를 못 내서 퇴출을 당했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원망한다거나 그 지나간 삶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내가 밟고 일어날 것. 내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그 성장의 밑거름일 것.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은 뭐든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굳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공부에 취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가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열심히 저 스스로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학업을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치는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과정, 그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 힘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주어질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선택지가 좁을까? 왜 이렇게 불우할까? 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을 읽으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거름이구나. 차라리 지금 시절, 즉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겪은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내가 만약에 크고 나서 일을 겪었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저 묵묵히 견디고 버티면 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하면은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였고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뜻깊고 자부심 넘치고 뿌듯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저의 주위, 친구, 가족, 연인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내면이 생겼거든요. 저에게는 축복이자 나를 찌르는 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초년의 고난은 청년의 보상받고, 청년의 실수는 중년에 돌려받으며, 중년의 과오는 노년에 돌이킬 수가 없다. 즉,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게 언제 찾아오든 걱정하지 말라. 인생의 매 순간 매 순간을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은 소중하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시련과 고통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현재 시련과 고통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과 고통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내면에 힘이 생기는 순간 나를 지켜주는 가시이자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단단한 내면의 힘이 생기시길,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이 무난히 잘 흘러가시길,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나희덕 선생님의 내 유년 시절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수필이 실려 있는 반통의 물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